여러분, 강남에 사무실이 없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요즘처럼 경기가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예. 테헤란 누나 교대 일대 2021년 4분기에 공실률을 보면 0.6%입니다. 2021년 3분기에도 1.6%였어요. 여의도 일대는요. 4분기에 7.3%고 을지로나 강화문 일대는 8.6%에 비하면 테헤란 누나 교대 일대는 지금 난리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피스텔에 대한 것은 유동 공실률이라고 있습니다. 유동. 왜냐하면 이게 임대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 공실률이 있거든요. 이 자연 공실률이 한 5% 정도 된다고 감안을 했을 때 5%, 테헤란 누나 교대 일대는요. 아예 사무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사한 업체가 보면 말입니다. 한국투자증권하고 리얼 캐피탈 애널리틱스 여기하고 같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만든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진짜 놀랄 노짜죠. 야, 어떻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들죠.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하나예요. 기업들이 전부 다 테헤란로 일대, 교대 일대로 몰린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리고요.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요. 강남이 아니고는 사람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강남이 아니고는. 요즘 MZ세대들이 취업하고 싶은 데는 전부 다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싶어요. 강남으로 출퇴근. 그러니까 강남 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죠. 게다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 전부 다 강남에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서 쉽게 말하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강남보다 멀리 있으면 이게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 강남으로, 테헤란로로, 교대로 계속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죠. 이게 다른 데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공실률이 넘쳐나거든요. 특히 강북에서는 렌트 프리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암암리에 월세 내지 마라. 1년 동안 그냥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운 렌트 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는 그만큼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각종 지표를 보면요. 와, 대한민국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주요 대도시 빌딩 거래액 증가율 보세요. 전 세계는요. 여러분 다 마이너스예요. 미국 뉴욕만 하더라도 40.5%가 떨어졌죠. 프랑스 파리는 34.8%가 떨어졌습니다. 일본 도쿄도 18.8%가 떨어졌어요. 거래액이. 근데 대한민국은 43.7%나 늘어났습니다. 43.7%가. 와, 참 엄청나죠.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바람에 정부가 그야말로 규제 엄청난 규제를 해댔잖아요. 그런데 상업용 빌딩에는 그 규제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던 사람들이
상업용 빌딩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이게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예, 통화량만 하더라도 역대 최대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 통화량들이 예, 강남으로 집중됐다는 이야기예요. 강남으로 집중됐다는 이야기. 그만큼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어떤 강남은 지금 상업용 건물들이 불장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는요.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거예요. 재택근무가. 게다가 이게 신뢰도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사장이 직원을 믿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도 별 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재택근무를 하면 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해라 사무실로. 그래서 사무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도 한번 보세요. 이 지표도. 예, 이 지표도 진짜 난리도 아니죠. 이 지표도. 예, 영국 런던만 빌딩 거래액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LA도 그렇고요. 14.9%나 떨어졌으니까요. 예, 독일의 베를린도 예, 32.3%가 떨어졌죠. 예, 미국의 워싱턴은 보세요. 53.7%나 떨어졌습니다. 53.7%.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시중에 풀린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규제가 워낙 심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시장의 왜곡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왜곡이. 이렇게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면요. 경제는 점점 불안 추세로 갑니다. 불안 추세로. 그 정도로 말입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강남에 예,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 신규 공급 면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예, 2020년만 하더라도요. 예, 76만 3,565제곱미터가 공급이 됐는데 2021년 24만 2,989제곱미터로 줄어들더니요. 올해는요. 5만 2,283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거를 보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마 올해도 말입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요. 기업들이 특히 말입니다. 안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 기업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면 임대료는 더 올라가겠죠. 임대료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충격의 도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강남권에 대형 사무실이 품귀가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경제에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이념화 작업에 몰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여기저기 탈이 나고 있는 거예요. 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야,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돼가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예, 우상향하면서 쭉 이렇게 성장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쭉 성장해 가는 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쭉 성장해 가던 그 경제가 평행선을 지키다가 이제는 급락하는 모양새.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 경제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다시 한번 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 우리 경제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